안개환의 식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문명탐구가 안개환입니다. 역사보다 재미있고 소설보다 깊이 있는 삼국지 브리핑 제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소는 무능한 사람이었는가입니다. 원소라는 사람은 4세 삼공 집안의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반부터 승승장구를 했죠. 낙양에서 대장군 하진과 함께 동탁을 끌어들인 일에 가담을 했고, 그 다음에 동탁 토벌군대가 결성이 되었던 관동군의 리더이기도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조에 밀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삼국지의 드라마에서도 보면 늙고 좀 미련한 사람으로 그려지죠. 그리고 말년에는 조조의 패한 이후에 자식들 간의 분란에 또 휘말리게 되고 후계자를 잘못 선정하는 바람에 결국은 자신이 갖고 있던 영지를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원소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그 결과는 역시나 전쟁에 패했다는 데 있었죠. 바로 삼국지의 3대 전투가 있었습니다. 관노대전, 적벽대전, 그리고 이릉대전이죠. 이 3대 전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공격한 자가 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력이 큰 자가 졌다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이 삼국지의 전쟁들은 우리가 크다고 이기는 것, 그 다음에 세력이 많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죠. 과연 이 관도대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세력이 약했던 조조가 승리를 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많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관도대전은 하북지방에 사실상 패자였던 원소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던, 그리고 헌제를 끼고 천하를 호령하고 있던 조조를 토벌하기 위해서 공격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원소는 무려 10만 명의 보병과 기병이 있었죠. 특히 오환 기병을 자신의 휘하에 주력 부대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천하패권에 상당히 가까이가 있었죠. 그에 비해서 조조군은 겨우 15,000에서 2만 정도의 병력밖에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원소가 초반에 보면 이길 것으로 눈에 보였던 거죠. 하지만 이 전쟁은 거의 1년가량을 관도를 중심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는 조조가 원소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병량 보관 창고였던 오소를 밤에 기습해 공략하는 바람에 결국은 원소는 제대로 된 싸움도 못 해보고 사기가 무너져서 패하게 되는 결과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원소 휘하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군사참모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원소는 집안이 좋고, 또 하북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또 기주의 한복, 그 다음에 유주의 공손찬, 이런 쟁쟁한 사원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참모로서도 전풍, 곽도, 저수, 봉기, 순심, 허유, 신배, 그다음에 문인, 진림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무장으로 알령과 분추, 순우경, 장합, 여광, 여상, 고람, 이런 삼국지에 뛰어난 인물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관도대전 직전에 원소는 이렇게 하북지방에 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주목이었던 한복을 위협해서 기주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유주 지역에 있었던 공손찬을 토벌을 했습니다. 공손찬은 북해 태수였다가 유주의 유를 물리치고, 그다음에 청주, 귀주, 병주까지의 큰 세력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원소에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원소는 오한의 기병까지도 자신의 세력을 갖고 있었죠. 자, 이렇게 관도대전 직전의 상황을 보면 원소는 이렇게 하북지방에 거대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조조는 비록 서주, 연주, 예주 이렇게 넓은 땅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상 이곳에서는 큰 어떤 군사적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도대전에서는 거의 5대1 정도의 원소의 우세가 점쳐졌던 거죠. 하지만 이 관도대전의 결과는 조조의 승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도대전에서 조조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들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따져보면 4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관도가 중심이셨죠. 조조는 허창을 본거지로 하고 있었고요. 자, 조조의 어떤 가장 중요한 관점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에 있었던 원술, 그 다음에 여포, 그 다음에 유비를 확실하게 제압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청주병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둔전제를 통해서 군량미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었고, 자, 군사적으로는 이랬고, 그 다음에 지역의 주변의 장수들이 조조를 위협하지 못했던 거죠. 남방 지역의 유표가 상당히 큰 세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유표는 충분히 조조의 근거지인 허창을 위협할 만한 세력이었는데 유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소설을 보면 유표가 상당히 유약하고 진취적이지 못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 당시 상황을 보면 과연 유표가 그랬기 때문에, 유약했기 때문에 허창을 공략하지 못했을까? 이걸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당시 유표는 남방지역 안정에 상당히 역량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북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신경 쓰지 못했던 거죠. 또 하나, 이 관중지방의 또 안정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관중지방은 동탁이 죽은 이후에 이각과 각사라고 하는 동탁의 장수들이 제대로 된 그 통치를 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작은 것들을 갖겠다고 다투는 바람에 거의 황폐화되어 있었죠. 뭐 그렇지만 이 관중지방은 여전히 중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곳에는 나름대로의 군벌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조조는 이곳을 협상을 통해서 이 낙양과 허창을 넘보지 못하도록 안정되어 있던 겁니다. 또 하나, 이 관도대전에서 조조가 승리한 이유는 또 이 원소라는 사람의 원소 진영의 분열과 과감성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관도대전은 원소가 절대적으로 유리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원소의 승리가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과감하게 움직이지 못했죠. 특히 이 관도에서 조조군의 거의 전부가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허창은 거의 비어있는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원소가 초기의 전략적 실수, 즉 헌제를 자신의 근거지에 데려오지 못한 이런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허창을 공략을 했다면, 군사들의 일부를 보내서 허창을 공격을 했다면 아마도 조조가 이를 견뎌내지 못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조조의 승리로 되었죠. 결국은 오늘의 주제는 원소는 과연 무능한 사람이었는가? 전체적인 과정에서 들여다보면 원소는 절대 무능하거나 우리가 소설에 보는 것처럼 늙고 노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으로 보면 원소는 관도대전을 패했고, 관도대전이 끝난 이후에 자신들 관리에 실패했죠. 그래서 조조로 하여금 천하를 제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원소는 과연 무능한 인물이었는가? 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